네, 계속해서 이제 TLS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연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는 레코드 프로토콜 관련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실제 이 레코드 프로토콜을 시행하려면은 실제 여기서 이제 아,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프래그멘테이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크립션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크립션 할 때 어떤 사이퍼 스위트로 인크립션이 될 건지에 대한 그 결정을 바로 이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거의 한다는 거죠. 그 어떻게 하는지 이 동작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은 공유키를 생성을 하고 인증서를 교환을 합니다. 실제 이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죠. 웹서버. 이 웹서버의 공개키 인증서를 이제 주게 되는데, 사실은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공개키 인증서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학습할 때는 그렇게 많이 이거는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클라이언트 그 공개키 인증서도 받을 수 있다. 공유키를 이제 공유키는 실제 이 메시지를 암호화시키는 대칭키이죠. 대칭키, 공유키, 뭐 비밀키, 그다음에 실제는 여기서는 세션 키가 됩니다. 세션 키. 다 이게 비슷비슷하게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말을 같이 써요. 또 책을 보면은 대칭키, 뭐 공유키, 비밀키, 세션키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쓴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죠. 인증서 교환하는 거는 서로 상대를 이제 인증하는 거잖아요. 실제 인증하는 거는 이 공개키에 대한 이제 인증입니다. 이 공개키가 그 서버의 공개키가 맞느냐, 이 공개키가 클라이언트의 공개키가 맞느냐, 이거를 제3의 CA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거를 주는 거죠. 제3의 신뢰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에다가 그 서버의 공개키를 담고 여기다가 CA의 개인 전자서명을 붙여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증서예요. 그죠? 우리 배웠어요, 이거. X509로 이제 표준에 의해서 만든. 난 최초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주고받는 거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 공유 키를 구현할 때는 예를 들면 RSA 공개 키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DH 키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처음 그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이해하는데 좋은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인터넷 서핑하면서 어떤 분이 작성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추천은 뭐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제가 URL만 이제 해놨어요. 갑자기 펜 마우스가 이게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요 출처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서 4번까지는 이미 시행된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1번은 이게 이제 웹서버예요. 자, 우리 웹서버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터넷 쇼핑몰. 우리가 네이버로 그냥 생각을 해보죠. 아,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은 그 공개키하고 개인키 쌍을 이제 만듭니다. 개인키하고 공개키 쌍을 이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오픈 SSL
를 이용하든지 아파치 서버로 만약에 이제 서버를 구축한다 그러면 아파치 서버 설치를 하면은 요거 만드는 그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가지고 공개키하고 아니 개인키하고 공개키 쌍을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 이 개인키는 어떻게 돼요? 이 사이트에서 비밀리에 잘 보관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 개인키는 누구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SR이라는 걸 만듭니다. CSR은 Certificate in Signing Request인데 이 CSR을 만들어 갖고 공개키를 담아서 자기 예를 들면 네이버 뭐 여러 가지 뭐 다음 서버 이 사이트 정보를 담고 공개키를 얹어서 이 CA에 주는 거예요. 이 CA에 주면은 왜 CA가 이제 제3의 그 신뢰 기관이잖아요. 여기서 이 공개키 네이버 뭐 다음 뭐 야후 뭐 이런 구글 뭐 이런 서버의 공개키에 대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건 진짜 네이버의 공개키다라고 이제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정보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나서 사이트 정보와 공개키를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즉 요거에 대한 요거를 어, 개인키로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키로 암호화시키는 게 바로 전자서명인데 바로 암호하지 않죠. 해시를 해요. 예를 들면 뭐 2565로 해시를 합니다. 그러면 해시한 결과 값이 이제 핑거프린트가 나오겠죠. 네. 예를 들면 256비트의 핑거프린트 지문 역할을 하는 그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이 CA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전자 서명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해시를 해서 그 해시된 값을 CA의 개인키로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암호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그림상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이제 생략한 게 이제 많은 거죠. 네. 생략하게 많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그 다음에 CA 여기 개인키로 요거를 인증서를 전자서명한 거죠. 요 인증서를 X500의 양식으로 해서 인증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요 바로 웹서버 사이트, 요 사이트에 인증서를 줘요. 네, 이렇게 이제 인증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 CA는요, 이거를 나중에 이 인증서를 나중에 확인을 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 인증서는 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X509 안에 있는 어떤 뭐 네이버의 이 공개키를 이 정보를 확인을 하려면은 이 CA의 공개키로 이거를 풀어야 되겠죠? 풀어서 해시 값을 찾아야 돼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요 해시 값을 복호화시켜서 다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CA의 공개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공개키를 쓰라고 이 인증기관은 웹브라우저에게 자신의 공개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죠? 여기. 근데 이거를 제공해 줄 때 그냥 공개키를 주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자신의 CA의 공개키도 인증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자, CA 공개키가 있는데 이거의 인증은 누가 해주느냐? CA, 루트 CA, 이 CA 바로 위에 있는 루트 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걸 줍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루트 CA에서 이걸 줘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냥 바로 공개키만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루트 CA에서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거를 여기 인터넷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뭐 크롬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개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CA의 공개키를. 그런데 루트 CA 개인키로 전자서명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또 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루트 CA 공개키가 필요해요. 그죠?
이 루트 CA 공개키는 어떻게 하느냐? 또 루트 CA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해서 줘요. 이건 자기 스스로 전자서명을 했다 그래서 셀프 시그니처입니다. 그 위에 상위에 그 기관은 없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체인으로 이렇게 엮어져 갖고 이제 하여튼 내려온다고 이제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자가 HTTP 또는 뭐 HTTPS, HTTP로 하면 이제 리다이렉션 해갖고 443 포트로 전환돼서 HTTPS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뭐 헬로 이게 이제 날아갑니다. 접속 요청을 하는 거죠. 접속 요청을 하면은 발급받은 인증서를 전달. 누구로부터 발급받았죠? CA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전달. 이거 왜 전달하죠? 바로 자기 공개 키를 주기 위해서예요. 자기 요 사이트에 네이버에 예를 들면은 공개 키 여기서 그 개인 키하고 공개 키를 쌍을 만들었잖아요. 요 공개 키를 그냥 주면은 의심을 받으니 인증서를 통해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발급받은 걸 주면은 어 여기 저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인증서를 검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 안에 그 안에 이 사이트에 공개키가 있는 거고요. 그죠? 예, 여기서 참 잘 안 보일 텐데 하여튼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인증서를 검증을 해요. 그래서 그럼 뭐가 나와요? 사이트 정보와 공개 키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자서명을 할 때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해시를 해서 이거를 전자서명을 하면 이 오리지널 메시지하고 이 전자서명을 보내잖아요. 이 해시 값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전자 서명된 거를 복호화시키면 뭐가 나와요? 해시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해시 하면 해시하면 H가 나오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같은지를 비교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시 값이 이제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를 보고 요 사이트 정보하고 공개키 요 메시지를 해시를 하는 거예요. 요걸 해시한 값하고 전자서명되어 있는 거를 인증기관의 공개키로 복화시키면은 H-가 나오잖아요. 이게 같으냐 안 같으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으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거구나 하고 검증을 하고 공개키를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개키를 꺼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전자서명을 이제 푸는 거예요. 풀어서 이제 공개키를 확보를 합니다. 뭐의 공개키? 서버의 공개키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죠, 바로. 이 그림상 사이트의 공개키예요, 이게. 사이트의 공개키. 제가 뭐 서버다, 뭐 네이버다 자꾸 말을 바꿔서 죄송한데 하여튼 사이트 공개키를 얻어요. 그럼 이 사이트 공개키로 바로 대칭키, 세션키, 비밀키, 즉 메시지를 암호화를 하기 위한 그 대칭키를 뭐예요? 이 공개키로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공개키, 즉 RSA를 쓴다 그러면 RSA 공개키를 주는 겁니다. 서버의 공개키를 암호화시켜서 이제 주는 거죠. 아, 대칭키를 암호화시켜서 요 사이트의 공개키로 대칭키를 암호화시켜서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칭키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이트에 이제 개인키는 자기만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해독을 해서 뭘 얻어요? 대칭키를 받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쌍방이 어떻게 돼요? 키 배분이 된 거죠. 키 공유가. 이게 바로 이제 세션 키 공유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1부터 4는 이미 이제 시행이 된 거고 사용자가 웹사이트 5에서 10일까지 이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5번부터 6번까지 이제 사이에서 사용할 어,
암호 스위트라든지 압축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5, 6번 사이에서. 그 다음에 9번이 뭡니까? 9번이 이제 RSA 공개 키로 암호화한 프리메스터 키를 전송을 해요. 여기서는 그냥 그림상은 원래 뭐 대칭 키를 이렇게 전송한다 그러는데 실제 대칭 키를 전송하는 건 아니고 프리메스터 키를 전송을 합니다. 이 프리메스터 키로 마스터 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세션 키를 양쪽에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유 키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 세션 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 그림에서는 좀 축약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어떤 컨셉만 잡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쉐이크가 되고 나서는 저번에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레코드 프로토콜이 이제 동작을 해서 프래그멘테이션하고 압축하고 맥어드레스 애드하고 그 다음에 인크립션을 하는 거죠. 어디서 핸드쉐이크에서 결정한 사이퍼 스위트에 의해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헤더가 애드가 되고 헤더는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토콜 뭐 24번인가요? 그게 이제 애드 되고 뭐 해서 전송이 되겠죠. 자, 좀 자세히 이제 한 번 더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CA의 공개키, 인증기관, CA의 공개키를 제공하기 위해서 루트 CA가 전자서명한 CA 인증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 인증 기간인데, 그러니까 이 중간 인증 기간은 여기서 예를 들면은 뭐 서버, 사이트의 CA죠, CA. CA가 사이트에 이제 공개키 인증서를 이제 주는 겁니다. 한 예로서 이게 디지서트라는 데요, 여기. 자, 근데 요거의 그 인증서는 누가 발급을 했냐면 바로 디지서트 루트 CA가 발급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위에 루트 CA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디지서트라는 거예요. 지금 디지서트 글로벌 여기서 CA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내려주고 그죠? 그 다음에 CA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를 요 루트 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해서 요 사이트에 이제 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로 이제 주는 거죠. 또 여기에 사이트의 공개키에 대한 거를 주면은 CA가 그거를 전자 서명을 해서 또 사이트에 주는 거죠. 그럼 이 사이트는 어떻게 해요?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거죠. 여기 클라이언트 주네요. 제가 클라이언트를 빼먹어서 루트 CA에 대한 공인 인증서는 루트 CA가 만들어서 요 클라이언트에 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사이트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는 CA가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해서 그거를 누구한테 줘요? 사이트에 주면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사이트가 이제 내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증서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어, 어, 여기 보시면은 주체가 그러니까 이 인증서를 에 대한 주체가 디지서트 중간 CA죠. 바로 여기에요. 요거에 대한 어떻게 돼요? 공개키는 RSA 방식으로 2048비트고 요게 이제 공개키입니다. 그죠? 이거에 대한 뭡니까? 발행을 바로 여기 디지서트 루트 CA가 했다는 얘기예요. 디지서트 루트 CA가 개인키로 루트 CA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해서 이 공인인증서를 준 거죠. 이 발행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네이버의 인증서를 보면 아까 그 6번의 항목이 되는 건데 디지서트 CA가 루트 CA 아닙니다. 디지서트 CA가 발급한 네이버 서버 인증서를 네이버는 클라이언트에 이제 전송을 합니다.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음, 그리고 7번 항목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발급자 CA의 공개키로, 발급자 CA의 공개키. 발급자 CA 공개키는 누구의 전자서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루트 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거죠? 여기. 그죠? 이게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 CA 공개키로 발급자 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된 서버 인증서를 복호화해서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이 검증할 때는 전자서명 그 검증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그 해시값을 구해서 어, 오리지널 해시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같으면 검증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이게 좀 가물가물하다 그러면은 우리 디지털 시그니처 보신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네이버에 이제 그 인증서가 날라온 거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TLS 1.2, AES 이게 뭐 사이버 수트가 이렇게 있죠? 스위트가. 그죠? 사이, 사이버 스위트가 있어요. AES 버전은 TLS 1.이고 AES 128비트의 대칭키로 이제 메시지를 암호화시키겠다는 거고 키 교환은 EC 일리트 커브 타원 곡선 DH 키 교환 방식이에요. 255비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급 대상이 이거고 발급자는 여기 디지서트 CA죠. 유효기간이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인증 경로를 보면 디지서트가 얘가 이제 루트 CA가 되는 거고 요게 중간 CA예요. 실제 네이버에 인증서를 발급해 준 CA죠. 그죠? 네. 요게 루트 CA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퍼 스위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네이버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인증서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인증서가 보이는 거고요. 네. 뭐 다른 거는 뭐 네. 자, 그 다음에 7번 항목은 다시 얘기하면 디지서트 CA로부터 받은 CA의 공개 키로 그죠? CA의 공개 키로 CA에서 개인 키로 전자서명한 네이버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서 복호화해서 검증한다. 이게 이제 전자서명한 거를 전자서명을 복호화시켜서 해시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X509에 해당하는 요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를 어, 해시한 다음에 이거를 RSA 개인키로 예를 들면 요거 이 전자서명한 이 해시 값을 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해시 값온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8번은 공개키로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한 프리마스터 시크릿을 암호화해서 서버에 전송합니다. 그죠? 공개키로. 그 다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사이트의 공개키를 클라이언트가 이제 받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사이트가 있으면 웹서버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어떤 그 인증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인증서에서 이제 사이트의 공개키를 얻었어요. 그죠? 사이트의 공개키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사이트의 공개키를 가지고 뭘 암호화해요? 뭘 암호화해요? 프리메스터라는 그 키를 여기서 시크릿이라고 표현했는데 책에서 뭐 키죠. 발생한 키를 사이트 공개키로 암호화를 시켜서 RSA로 뭐 암호화를 시켜서 이제 보내면은 이 사이트는 개인 키를 갖고 있잖아요. 개인 키로 복호화 시켜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프리마스터 시크릿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럼 프리마스터 시크릿이 이제 동일하게 됐잖아요. 이걸로 마스터 키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마스터 키를 동일하게 예, 동일한 어떤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니셜 벡터도 만들고 예를 들면은 AES 128에 해당하는 키도 만들고 여기
128에 대한 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CBC 모드로 한다 그러면 CBC에 이제 이니셜 벡터도 쓰잖아요. 그럼 그것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그 키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그 IV도 만들어지고, AES 128에 해당하는 그 비밀 키도, 세션 키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CBC에 들어갈 이니셜 벡터 만들었죠. 이런 거를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체가 발급받은 주체가 이렇게 네이버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공개키가 이렇게 RSL이 되어 있고, 이 공개키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이게 공개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TLS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그냥 한번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HTTP건 그 다음에 이제 TCP, 그 다음에 IP 내려오기 전에 여기에 이제 SSL, TLS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만든 어떤 이제 메시지가 있으면은, 자, 메시지가 있으면, 그 다음에 SSL, TLS에 관련된 이제 헤더가 이제 붙을 거예요. 여하튼, 그게 뭐가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붙죠? TCP 헤더가 붙죠? 그죠? 헤더가 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TCP 세그먼트라고 그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CP 헤더가 붙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는 뭐 TLS에 대한 이제 뭐 헤더가 있고, HTTP에서 나온 그 메시지가 있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세그먼트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TCP 세그먼트. 그 다음에 이제 IP 헤더가 붙으면 요거는 데이터그램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네, 생각나시죠? 그래서 말하는 요 TCP 세그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먼저 TCP 세션 이스터블리시먼트를 합니다. TCP 세션 이스터블리시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죠? 3way 핸드쉐이크를 하죠. 그죠? 네, 이 3way 핸드쉐이크가 이제 뭐 씬을 보내면 씬 에크가 오고 그 플래그가 이제 1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크를 보내고. 네. 요 3way 핸드쉐이킹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터블리시가 되면은 바로 그 다음에 TCP 세그먼트가 풀어져 갖고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 이렇게 이제 여기는 뭡니까? TLS가 이제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헬로우를 보낼 때 어떤 이제 데이터 뭐 버전이라든지 여기서 이 사이퍼 스위트 목록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이퍼 스위트 목록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 헬로에서 버전 보내고 버전이 일치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퍼 스위트에서 보낸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사이퍼 스위트 목록을 보고 그걸 결정을 다 해주는 겁니다. 결정을 해줘요, 서버에서.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예, 바로 사이트 공개 키를 그 CA가 인증해준 그 인증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프리마스터 그 시크릿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정해진 대로 이 스펙을, 사이퍼 스펙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니시 되고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보내서 피니시 해갖고 인크립티드 된 TLS 커넥션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 마지막에 피니시는 여기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 결정한 사이퍼 스위트로 암호화를 시켜서 보내요, 메시지를.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암호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그래서 여기 인크립티드 TLS 커넥션, 인크립티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 밑에부터 메시지는 이제 인크립티드 되는 거죠. 그 밑에는. 그죠? 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여기 나오네요. TCP 세션 이스터블리시먼트한테 TCP 3way 핸드쉐이크를 하고 그죠? 이 와이어샤크로 나온 것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헬로가 이제 보냅니다. 뭘 보내죠?
여기 보면 버전하고 클라이언트 랜덤 데이터, 이 난수를 보내는 거예요. 난수. 예. 랜덤 데이터를 보내서 이 랜덤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나중에 프리메스터 시크릿 이 키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션, 이 세션을 요구하기 전에 혹시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도 이제 같이 보내고 사이퍼 스위트 리스트를 보내줘요. 그다음 압축 방법 목록도 보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서버 헬러가 리스판스 하면서 버전이 맞는지 확인하고 서버 랜덤 데이터도 보내요. 우리 그 DPL만 키 교환할 때 이런 거 보내잖아요. 랜덤 넘버 이렇게 구해서 자기 방키 보내잖아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그죠?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뭐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랜덤 데이터가. 그 다음에 selected cipher. 여기서 이제 사이퍼 스위트 리스트를 보고 결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RSA로 이제 뭐 인증서를 검증을 하자. 그 다음에 AS 128에 뭐 CBC, 그 다음에 뭐 HMAC으로 뭡니까 오센티케이션을 하자. 뭐 이런 식의 사이퍼 스위트를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압축 방법도 결정을 하게 되고 서버 서티피케이터를 본다. 이 서버 서티피케이터가 바로 인증서예요. 뭐에 대한 인증서? 서버 공개키. 요 서버 공개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한 거. CA 개인키로. 그죠? 요게 바로 이 서티피케이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면은 CA의 공개키로 풀 수가 있는 거죠. CA 공개키는 클라이언트가 이미 CA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풀면은 검증이 되면은 이 서버 공개키가 진위 여부가 판단이 돼서 그걸로 뭘 예를 들면 프리메스터 이 프리메스터 키를 이 RSA 공개키로 암호화된 프리메스터 키를 전송하는 거죠. 바로 요 서버 공개키를 뽑아갖고 프리메스터 시크릿 RSA 공개키로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RSI 공개키라는 거는 누구? 서버의 RSA 공개키예요. 서버 거예요. 서버 거. 그죠? 그래서 하면 여기 이 서버는 개인키를 이 서버용 개인키는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복구화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키 교환을 하는데 서버 인증서로 서버의 공개키를 전송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네? 서버 인증서 보내고 그다음 키 교환 요거는 서버 인증서로 서버 공개키를 전송한다는 얘기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서티피케이트 리퀘스트 클라이언트 쪽의 그 서티피케이트 리퀘스트인데 요거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사용을 안 하니까 X는 그 다음에 서버 헬로 돈을 하고 요거는 생략하고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를 하는데 여기서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프리메스터 시크릿을 전송을 하는데 RSA 공개키 이거는 서버 RSA 공개키로 프리메스터 시크릿을 암호화시켜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RSA 공개키로 암호화된 프리메스터 시크릿 수신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키로 풀어서 프리메스터 시크릿을 이제 수신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메스터 시크릿을 만들고 메스터 시크릿에서 세션 키, 맥 키, CBC IB를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실제 그 여기 이제 메시지가 갈 때 이 메시지에 대한 암호를 시킬 시크릿 키, 세션 키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KS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맥 키는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 값 만들 때 쓰는 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블락 운영 모드 할 때 CBC 모드의 그 이니셜 벡터로 사용할 것도 생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메스터 시크릿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메스터가 생성이 되면 이 메스터는 계속 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이용이 되는 겁니다. 세션 키는 바뀌더라도 요거는 메스터 시크릿은 뭐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왜 그러냐면 메스터 시크릿 키가 생기면 이거 나온 거를 뭐 해시를 시킨다든지 그죠? 이 메스터 키가 있으면 이거를 해시 한번 돌리면은 또 다른 그 메스터 시크릿이 탄생을 하잖아요. 뭐 그걸 그러니까 탄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세션 키를 KS를 만들면 되니까요.
이거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죠? 여기다 해시를 시킬 때 뭐 플러스 1을 해서 뭐 해시를 시킨다든지 해서 뭐 KS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고정으로 놔도 되죠. 그러면 KS가 계속 변경이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컨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하고 랜덤에서 프리마스터를 만들고 프리마스터에서 마스터를 만든 다음에 그 프리마스터를 가지고 마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다. 예, 세션 키, 맥 키, CVC, IV를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키도 이제 교환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이퍼 스위트 리스트를 가지고 사이퍼 리스트도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체인지 사이퍼 스펙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정하는 거였죠. 메시지에서. 그래서 피니시 보내고 똑같이 체인지 사이퍼 스펙 보내고 피니시를 보내요. 이때 이제 암호화된 게 간다고 그랬어요. 체인지 사이퍼 그 스펙 결정된 여기서부터 암호화를 시켜서 갑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암호화인지 아닌지 그 피니시도 암호화된 걸로 가고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화되는 거는 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토콜 이행을 하면서 이제 암호화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세션 키는 통신 때마다 한 번만 사용하는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죠? 마스터 키는 고정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돼도 이 해시를 통하거나 뭐 다른 그 알고리즘을 쓰면은 뭐 KS를 또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이게 좀 자세히 보시면 이 랜덤 데이터는 DH 방식으로 이제 그 교환이 됩니다. 우리 DH에서 요 AB 이렇게 보내잖아요. 랜덤 넘버 이렇게 만들어서 난수를 발생시켜 갖고 이렇게 우리 반키라고 그랬죠. 이걸 보냅니다. 자, CS 클라이언트 헬로 할 때는 아까 배웠던 버전 번호 요걸 보내고 클라이언트 랜덤은 난수로 생성된 랜덤 데이터를 마스터 스크립트 생성할 때 예,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는 겁니다. 이 랜덤 프리마스터 스크립트 만들 때도 활용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세션 아이디는 CS가 과거의 세션을 재이용할 때 사용하는 정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용할 수 있는 사이버 스위트 리스트를 예를 들면 3DS를 할 건지 뭐 AS 128로 할 건지 또는 뭐 있을까요? IDA를 뭐 쓸 건지, 뭐 이런 걸 이제 목록을 보낼 겁니다. 또는 시드, 우리가 만든 시드, 뭐 아리아로 할 건지 이런 거 이제 리스트가 있으면 보내겠죠. 그리고 현재 시각을 같이 보냅니다. 현재 시각하고 시퀀스 넘버 이런 것들은 되게 그 뭡니까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해요. 네, 재전송 공격을. 그 다음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제 이 버전 결정을 하죠. 서버에서 내려가는 거는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 랜덤을 보내는 거는 마스터 스크립트 생성할 때 활용을 하고요. 이건 아직 이제 생성이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이퍼 스위트 리스트를 결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걸로 하자.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이걸로 하고 블락 운영 모드는 우리 CTR라고 이렇게 권고되는 게 있는데 사이퍼 블록체인 이걸로 할게 하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압축 방법도 결정을 하고 현재 시각으로 이제 다시 또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에 인증서 목록을 보내죠. 이렇게 X500구로 되어 있는 인증서 목록을 그러니까 CA가 인증한 CA에서 개인키로 서명한 인증서를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에서 보내온 인증서를 검증하는 거죠. 뭘로 검증하죠? 뭡니까? 사이트의 공개키로 그 서명을 푸는 거죠. 아니죠. 사이트의 공개키로 푸는 게 아니라 CA의 공개키로 인증서를 풀어야죠. 그죠? 다시 보죠. 자, 여기서 인증서가 갈 때는 사이트의 공개키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명은 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하죠. 이게 인증서입니다. 그럼 이거를 확인하려면 CA의 공개키로 풀어야죠. 네, CA 공개키로 풉니다. 사이트 공개. 그 사이트 공개키로 풀면은 이제 사이트 공개키가 나오는 거죠. CA 공개키로 풀면 사이트 공개키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버키 익스체인지.
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키 교환을 위한 정보입니다. 사이프 스위트에 있는 키 교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 헬로도를 이제 그래서 메시지의 끝을 나타내고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이게 좀 중요하죠. 암호한 프리메스터 시크릿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마스터 시크릿을 전송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전송을 할 때 키 인크립션 키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RSA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DPL만 키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배우는 게 KDC,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 뭐 이런 거 사는데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RSA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버 공개 키로 암호화된 프리메스터 시크릿을 전송하는 거고 DPL만 키 교환할 때는 반키를 전송을 해줘야 돼요. 반키 전송. 그죠? DH의 공개가 반키를 전송을 해서 프리메스터 키를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죠? 이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는 프리메스터 키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공유가 됐으니 그걸 가지고 마스터 시크릿 키를 만들고 마스터 시크릿 키가 만들어지면 뭐 대칭 세션 키, 맥 키, 이 IV 이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계속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계속 변경되는 거죠. 예,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변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핸드쉐이크에서 이제 체인지 사이퍼 스펙이 이제 합의한 암호를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죠? 합의된 암호를 사용한 이제 통신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합니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종료를 하는데 피니티 메시지는 합의하에 변경된 사이퍼 수트를 사용해서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 시키는 거죠. 암호화 시켜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암호화는 이제 TLS 이제 레코드 프로토콜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 끝나면 TLS 레코드가 돌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암호화가 되는데, 어, 여, 제가 여기서도 한번 돼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암호화된 게 보내고,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서버는 사이퍼 텍스트를 복구하고 피니시드 메시지가 잘 복구하는지 점검을 한다고 그랬어요. 본격적인 거는 어디서요? 이 TLS 레코드에서 이제 합니다. 네,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체인지 사이퍼 스펙 피니시도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프로토콜 밑에 이제 TLS 레코드 프로토콜이 이제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호화를 합니다. 이제 다 이해되셨죠? 결국은 이제 그 사이퍼 스위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사이퍼 스위트를 결국은 클라이언트하고 서버하고 어떻게 네고시에이션에서 픽스를 하느냐 그거였어요. 그죠? 이 사이퍼 스위트를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키예요. 키. 키를 서로 직접 보내지 않고 키를 직접 보내면 이건 언시큐어드 채널이잖아요. 암호화 시켜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키를 우리는 프리메스터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서 공유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마스터 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션 키를 만들고 맥키 만들고 IV를 만들었어요. 키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했어요. 그죠? 그만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시큐어드 채널에서 시큐어드하게 이제 이 키를 분배하려니까 굉장히 좀 복잡했었습니다. 자, 이걸 와이어샤크로 이제 그 SSL, TLS 패킷을 이제 캡처한 건데요.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 IP 주소고 이게 서버의 IP 주소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3way 핸드쉐이크를 했죠. 신액, 신에크 이렇게 3way 핸드쉐이크를 하고 헬로 날라가고 서버 헬로 그죠? 그다음에 사이퍼 체인지 사이퍼 스펙 그다음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그죠? 여기 이제 서버 헬로 예, 동일하게 체인지 사이퍼 스펙 그다음에 헬로 데이터 이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빨간 것만 정확히 봐야 되네요.
요게 클라이언트 서버고, 요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낸 거고, 그러네요. 요게 어떻게 됩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낸 거고. 요 빨간 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낸 거고, 녹색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낸 메시지네요. 예, 그렇죠? 예. 자, 마스터 시크릿. 이 마스터 시크릿은 TLS의 클라이언트 서버가 합의한 비밀 값으로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TLS에 의한 그 기밀성, 컨피덴셜리티하고 오센티케이션은 모두 이 값에 이제 의존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시크릿을 다 구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프리마스터 시크릿을 이제 구했어요. 프리마스터 키는 어떻게 구했느냐? RSA 공개키 함물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DH키 교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메시지 보낼 때 암호화된 프리메스트 키를 함께 이제 전송한다고 그랬어요.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를 할 때 이 프리메스터 키를 암호화시켜서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요 서버에게 이제 보낼 때요. 1번. 2번은 DH 공개 방키를 이제 보내는 거죠. 요 클라이언트 키 익스체인지 보낼 때. 방키만 보내고 여기는 RSA로 할 때는 프리 마스터 시크릿을 보낸다고 했어요. 이건 이제 RSA 이용하는 경우, 요거는 DH키 이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랜덤에서 이 솔트 A는 바로 클라이언트의 이제 해프 키를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프리마스터 시크릿이 이제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건 RSA로 해서 했건, 그다음에 DH 키 교환 방식으로 했건, 이제 프리마스터 시크릿이 이제 공유가 됐어요. 이렇게 공유가 됐죠. 이걸로 이 프리마스터 시크릿이 공유가 됐어요. 이걸로 마스터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마스터 시크릿을. 자, 마스터 시크릿을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할 때 뭘 하냐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시 두 번 하는 거예요. MD5 샤위. 여기에서 이 프리마스터 시크릿을 MD5 샤원 두 번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죠? 동일한 거를 동일하게 해시에 두면 이 마스터 스크린 당연히 이퀄이죠. 동일하죠. 그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뭐예요? 뭐예요? 이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마스터. 클라이언트 이 대치키, 암호키. 그 다음에 메시지 인증 코드키, CBC의 초기화 벡터. 아까 얘기한 대로 세션 키, 맥키, IV. 이걸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 소지의 의존 관계를 보면은 클라이언트 그 랜덤 값 있었죠? A, R, 뭐 A인가요? 하여튼 A라는 그 여기 B였나요? 랜덤 값을 가지고 프리마스터 비밀도 만들지만 마스터 비밀도 시크릿도 만들어진다. 만들 때 이제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프리마스터 시크릿에서 요 해시를 두 번 이용을 해서 마스터 시크릿을 만들게 되고 요걸로 세션 키하고 맥 키하고 IV를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SL, TLS 요걸 볼 때 첫 번째는 크게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사이퍼 스위트를 결정하는 그 방법, 그 다음에 요 키 분배에 대한 거가 어떻게 되는지 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핸드쉐이크 프로토콜에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되면은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레코드 프로토콜이 도는데 여기서 이제 헤더가 붙고 프래그멘테이션 하고 압축하고 그 다음에 뭐 암호화시키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이제 보면은 자 그래서 TLS에 사용되는 이제 암호 기술 정리해 보면요 이제 다 여러분들은 아는 겁니다.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할 때 공개키 암호로 이제 프리마스터 시크릿을 이제 암호화할 때 이제 사용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일방형 해시한스는 의사 난수 생성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사용하고 디지털
설명은 서버나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검증할 때, 의산화수 생성기는 뭐 프리마스터 시크릿을 이제 만들 때 사용을 했고요. TLS 레코드 프로토콜에서는 바로 뭐 CBC, 예, 이거는 이제 단편 기밀성을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CBC 이 대칭 암호죠. 대칭 암호에다 플러스 이제 운영 모드가 CBC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대칭키 암호는 컨피덴셜리티고, 맥은 이제 인테그리티고, 인증 암호는 이거는 그 인테그리티하고 컨피덴셜리티를 함께 인증하는 경우에를 얘기합니다. AED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SSL, TLS의 이제 사용자 유의사항인데요. 여러분들이 인증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통신 상대는 인증기관이 확인한 서버는 확인해요. 왜냐하면 그 CA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인증서를 받았어요. 이 인증서라는 건 공개키에 대한 인증서죠. 이거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주잖아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이 공개키 인증서를 보고 이 CA가 이 공개키 인증서가 그 CA가 CA 개인키로 전자서명이 되어 있으니 신뢰할 만한 거죠. CA가 인증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의 그 공개키 인증서라고 했을 때 이 온라인 쇼핑 자체가 뭐 사기를 친다. 그죠? 뭐 없는 물건을 판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서버 자체에 대한 공개키 인증은 CA가 했지만 이 자체가 신뢰할 만하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기꾼이 인증서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피싱 사이트라든지 뭐 파밍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증서가 신뢰성이 있다고 해도 신용카드를 번호를 보낼 만큼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호 통신 전의 데이터는 SSL, TLS가 구동되기 전에까지 내 데이터는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입력을 어깨너머로 본다든지 그런 거는 암호화돼서 보는 게 아니니까 SSL, TLS가 이제 구동된 다음부터 이제 암호화가 되는 거니까요. 통신상에서만. 그죠? 그다음에 암호 통신 후에 데이터는 지켜지지 않는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요건 것 같아요. 예, 인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서버가 그 자체가 신뢰성이 있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 그거를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문은 이거고요. 예, 뭐 요약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시간이 걸려서.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